내년 그 4.7 부산시장 네.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예. 물어봤는데요. 광역단체장 선거 최초로 예. 여성 시장이 비출되는 것인가? 뭐 선거를 우리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네. 뭡니까? 그게? 구도, 이슈, 후보. 세 가지만 그렇죠. 하시면 됩니다. 구도, 이슈, 후보. 예, 구이후. 예. 네. 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세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남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구수하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배치도사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배추 도사 배종찬입니다. 일부러 더듬으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조금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는.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앞으로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님. 자, 그저께죠. 내년 4.7 부산시장 네.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지금 이제 내년 보궐선거 각 당 유력 후보들 부각되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보궐선거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 어떻습니까?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관심이 높은 이슈 중에는 예.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대한 관심, 예. 또 공수처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예. 선거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높아지는 빅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의 보궐선거를 입력해 보면 예. 이 연관 내용을 보더라도 지난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서울, 부산 가장 높은 연관도를 예. 가지고 있는 연관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예. 서울, 부산에서 또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 또 하나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연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높게. 아,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예. 내년 보궐선거가 후내년 대선에도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네, 네. 그만큼 중요하다. 네, 차기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보궐선거인데다가 임기 5년 차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대체적으로도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데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감성 분석으로 긍부정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 부정적인 감성이 약 절반에 가까운 48%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만큼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원인이 네. 또 성비위 예.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좀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예. 우리 국민들도 가급적이면 보궐선거를 많이 하는 건 뭐 네.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니까 네. 그런 또 감성 분석 내용도 함께 묻어놨습니다. 그 재보궐선거가 보통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네. 그 비유들 때문에 다시 치러지는 건데 근데 이번엔 특히 이제 성비위 관련이어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뭐 감성 네. 그런 반응들이 이렇게 가면은 좀 불리하다고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지 네.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럼 뭐 서울시장 후보 좀 알아볼까요? 그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뭐 결과가 뭐 네, 됐습니까? 맞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예. 지난 5일, 6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예. 서울 805명, 유선 및 무선 통신사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 8.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예. 가능합니다. 서울시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예. 물어봤는데요. 박영선, 호칭은 생략합니다. 예. 19.9%, 약 20%입니다. 예. 나경원 15.5%, 오세훈 14.9%, 박주민 10.5%, 금태섭 7.1%, 예. 우상호 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진작에 그 선거 출마한다 이렇게 네. 그 밝히다시피 하는 우상호 이분이 제일 미치네요. 네. 아니 그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일단 예. 좀 5%, 5, 6%, 6% 이상 후보들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선거 초반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우상호 의원이 어떤 이슈 파이팅을 가져가느냐. 네. 사실 이것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또 아주 중요하니까 좀 더 네.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 이제 상위 두 분 이제 그러면 이제 박영선, 나경원 이 두 분 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은 네. 광역단체장 선거 최초로 예. 여성시장이 비출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여성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꼭 여성이라서가 아닙니다. 예. 이미 선수다.
예. 예, 노출 효과인데 이미 선수인데 그분들이 여성이다. 박영선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은 모두 인지도가 또 높지 않습니까? 예. 또 이미 경선과 본선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은 2011년 2011년 그리고 박영선 장관의 경우에는 예. 전 서울시장과 또 예. 당내 경선에서 예, 맞붙은 예.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또 젠더 효과도 있습니다. 젠더 현상, 젠더 여성 현상이. 효과. 예. 전직 시장이 성 비리 논란으로 물러나거나 또 극단적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 후보에 더 관심이 가지고 그래 여성이면 좀 그런 문제는 없겠지 예. 하는 것도 주목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물은 잘 안 보입니다. 네. 박주민 의원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위권을 이루고 있는 후보들을 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예. 새로운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요. 구관이 그냥 그대로 네. 다시 명관이냐 이렇게 또 질문을 대받게 되는 네. 그런 또 선거 구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선거를 우리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네, 뭐라고 할까 팩터로 배추도사 법칙이죠. 예, 뭡니까? 구도, 그게? 구도, 이슈, 후보. 배추도사의 네, 예, 세 가지만 팩터. 하시면 됩니다. 구도, 이슈, 이슈, 후보. 예, 그 이후, 예, 네. 그 이후, 예, 이렇게 네.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도 이슈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뭐 특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히 구도 이슈? 선거는 이제 구도는 이거거든요. 예. 구도는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 쪽으로 가냐, 정권 견제 쪽으로 가느냐. 네, 이제 임기 4, 5년 차가 되면 예, 주로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정권 견제 쪽으로 많이 응답을 하세요. 예, 근데 꼭 선거 결과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이 구도를 물어봤더니 이 정부 심판이다가 절반이 살짝 넘는 네. 50.6%였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예, 38.7%, 약 50대 약 40 정도, 예, 5대 4 정도로 정권 견제 쪽이 약간 약간 높은 구도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역시 이슈가 될 텐데 아마 이 가장 궁금한 것은 내년 서울시장의 핵심 예. 이슈가 뭐냐? 네, 마치 2010년에 네. 무상급식과 같은 이슈가 뭘까? 네. 바로 부동산입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평가 질문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예, 53%는 잘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은 뭐 약 한 20% 가까이 예.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20%좀 넘는 결과로 나타나서 많은 여론은 부동산이 결국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예. 이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후보들 뭐 준비할 게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보궐선거는 부동산 이슈 가장 크겠지만은 서울시장, 네. 서울시장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이거 정치 현안도 영향을 여전히 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이제 역사적 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근데 징계위원회, 네, 근데 징계는 좀 단번에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중징계냐 경징계냐. 예. 그리고 또 소송전까지 가면 또 길어지게 되는데 예. 오늘 그래도 나오는 결과 또 방향에 예. 따라서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인식이 또 강해지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최근 들어서 또 윤석열 총장의 예.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것도 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징계위원회 결과가 오늘 나오든 또는 시간이 걸리든 나오게 되는 순간 예. 또 윤석열 총장에 예. 대한 지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이것도 내년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겠지만 예. 부산의 경우에는 예. 또 국민의힘이 좀 텃밭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만큼 중요한 또 지역 이슈가 있긴 합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정치 현안, 예. 윤석열 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이 갈등과 충돌도 보궐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네. 좀 보죠. 그쪽도 네. 이런 조사 결과가 좀 나오들 있는데. 나왔습니다. 네. 예.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를 받아서 6일 7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예. 부산 808명 유선 및 무선통신사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 예. 5.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산시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예. 박형준 어허. 전 의원입니다. 예. 18.6%, 예. 이현주 전 의원 13.6%,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예. 12.4%,
3%,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서병수 전 부산시장 예. 국민의힘입니다. 네. 11.9%.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예. 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구도 이슈 후보 이 중에서 그러면 이제 부산시장 선거 관련 구도는 어떻습니까? 네, 구도는 이슈도 함께 좀 예. 짚어드릴 텐데 예, 예. 구도 먼저입니다. 네. 구도는 56.6%. 예. 서울보다는 조금 낮지만 네. 절반이 넘는 56.6%가 정권 심판이다. 예.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예. 32.3%는 국정 안정이다. 예. 이렇게 해서 부산도 구도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네. 정부 심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이 구도를 극복해 나가느냐 예. 이 부분의 선거에서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부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예. 뭐겠습니까? 현안은 네, 여의도 아무래도 아닙니다. 가덕도입니다. 가덕도요. 예. 네. 어. 가덕도 신공항 찬반 여론인데 예. 54.8%가 찬성한다. 그리고 예. 35.7%가 반대니까 예. 가덕도 신공항 민심을 누가 잡느냐. 이것이 부산시장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예. 부산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입니다. 예. 그러면 자, 그 말씀하신 가덕도 신공항 네, 관련 여론은 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찬성이 50%가 넘는 예. 54.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이미 저 여야가 다 앞다퉈서 뭐 특별법을 또 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네, 자, 가덕도 신공항 이 부분 예. 관련해서도 각 후보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을 펼칠까? 서울은 부동산, 예. 부산은 가덕도와 정치 현안입니다. 자, 그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4개월을 채 안 남았는데 네. 이제 구도 이슈 후보 측면에서 볼 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구도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예. 정작 선거는 정당 지지율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슈는 지금 알고 있는 건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후보입니다. 예. 별 새로운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각 당의 이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예. 후보가 최종적으로 누구냐, 그리고 이 이슈 부동산과 가덕도 그리고 정치 현안의 민심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DK 연구소장이었습니다.